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드디어 모두가 원하던 8인치의 국내 브랜드 가성비 태블릿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8인치라는 크기는요, 차에서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거나 전자책 보기에 진짜 딱 좋은 크기인데요, 여태까지 이 8인치 모델 중에서는 좀 가성비 괜찮네? 하면 중국산 제품이고 막 번거롭게 한글화 따로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셀룰러 모델이었고요. 겨우겨우 셀룰러 지원하는 모델을 찾으면은 나침반 센서가 없거나 심지어 GPS 센서도 없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기에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급형 태블릿 대부분 60Hz만 지원해서 책을 읽거나 하면은 눈이 좀 아프고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걱정이 진짜 하나도 할 필요 없어가지고 진짜 이런 태블릿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이 10만원대 중후반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상 준비하면서 아이뮤즈도 안 받았고요, 이 제품만 받았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뮤즈가 이 제품 5대랑 관련 액세서리를 좀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제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이뮤즈에서 만든 8인치대 태블릿 뮤패드 K8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본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아이뮤즈 K8이 국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런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처음으로 개발해가지고 먼저 이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아시다시피 8인치 태블릿은요, 이런 10인치나 11인치 태블릿이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무게가 가볍습니다. 거의 한 200g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이뮤즈에서는 이 정도 무게면 이런 맥세이프 케이스를 만들면 스마트폰용 맥세이프 액세서리랑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뮤즈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맥세이프 링이 내장되어 있는 TPU 케이스랑 이 케이스를 이렇게 씌우고요, 이거 위에다가 덧붙여 쓸 수 있는 이런 북커버 케이스에도 이 부분에 맥세이프 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는 이런 그립톡 액세서리도 같이 출시했습니다.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뭐 하려고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한다고 막 차량용 맥세이프 거치대에 걸리긴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맥세이프 태블릿 거치대에도 착착 걸리고, 그리고 이 뒤에는 아이뮤즈에서 만든 이런 그립톡 액세서리 말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맥세이프 액세서리랑 탑 보완이 돼서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얘는 8인치라는 특성상 이북 리더기로 쓰기에 너무 좋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맥세이프 케이스랑 그립톡을 같이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손목 부담이 많이 줄어가지고 진짜 편해요. 그리고요,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그립톡 발생인 게 안에 보시면 자석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떼려고 해도 잘 안 떨어져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뭐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 붙는 이런 맥세이프 링도 케이스 바깥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다가 맥세이프 링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 얘는 케이스 안쪽을 파가지고 안쪽에다가 맥세이프 링을 받고 스티커로 마감을 한 케이스라 이 외부에서 웬만큼 센 자력 센 걸 이렇게 붙여도 바깥으로 맥세이프 링이 안 떨어진다는 거는 확실히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충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맥세이프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 보면 대부분 그거 떠올리실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체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못생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아이뮤즈 K11 소개할 때 얘는 진짜 일체형 알루미늄으로 깔끔하게 잘 마감이 돼가지고 이게 10만원대 태블릿이라고는 좀 믿을 수 없는 퀄리티였잖아요. 근데 얘는 딱 저렴한 태블릿에서 볼 수 있는 상단이랑 하단의 재질 다르게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요, 중간에 이런 재질이나 소재 차이가 느껴지는 전형적인 고급형 태블릿의 디자인입니다. 물론 뭐 이런 거는 케이스 씌우면 거의 상관이 없긴 한데 뭐 거의 상관없다는 거는 아예 상관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여튼 여러분이 이 제품 쓰실 거면 뭐 어차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게 8인치 태블릿이잖아요. 전 이거 쓰실 거면 이 케이스 꼭 같이 쓰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 살펴보면 아이뮤즈답게 이렇게 기본 보호 필름을 붙인 채로 이렇게 출시를 했고요. 옆에는 이렇게 용량 확장을 위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랑 LTE 유심으로 꽂았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유심 슬롯이 있어요. 이 유심 얘기 나온 김에 여기서 쓸 수 있는 유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뮤즈 K8은요, 예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이 K11이랑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여기다 넣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 태블릿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요. 근데 가끔 테크몽님, 저는 데이터 쉐어링 유심 여기다 넣었는데 작동이 안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은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요, 데이터 쉐어링 개통하실 때 태블릿용이 아니라 휴대폰용 유심으로 개통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존에 뭐 갤럭시 탭이든 아이패드든 거기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여기 넣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10중 8구 이 문제니까 대리 점 가셔서 유심을 휴대폰용으로 변경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런 태블릿은, 특히 이런 작은 태블릿은 휴대하면서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셀룰러 기능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활용도가 진짜 많이 달라지니까 데이터 쉐어링 계통에 쓰실 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셀룰러도 셀룰러인데 이런 보급형 8인치 태블릿에서 보기 힘든 GPS랑 나침반 센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내비게이션 모드도 활성화할 수 있고요. 특정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게 되면 내비게이션 모드를 자동으로 활성화하게 되는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진짜 내비게이션에 완전히 특화된 제품이에요. 진짜 가끔 내비게이션용 태블릿을 구입했는데 GPS는 들어가 있는데 나침반 센서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을 내비게이션 용도로 한번 써보잖아요. 그러면 운전 중에 막 화면 돌아가고 위치 못 찾고 불편한데 얘는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이런 보급형 태블릿 중에서는 이런 자동 밝기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차에 탔을 때 밝은 곳이랑 어두운 곳 왔다 갔다 하면 화면 밝기가 안 변해가지고 좀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 것도 지원하니까 확실히 편해요. 잠금 방식에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같은 생체 인식을 지원하지 않아서 잠금을 좀 걸고 사용하기에는 약간 불편하다, 이런 아쉬운 점은 좀 있긴 하네요. 그래도 저는 원래 10인치 태블릿을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다가 화면이 좀 커서 시야에 자꾸 방해된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 8인치의 K8로 바꾸고 나니까 화면은 작아졌지만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전 이제 이 K8을 차에 놓고 메인 내비게이션으로 쓸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디스플레이를 딱 보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와, 전형적인 보급형 디스플레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본 모드인 표준 색상 모드로 사용했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푸른빛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푸르딩딩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걸 측정해보면 6500K가 보통 이상적인 흰색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보다 숫자가 높으면 파란색, 푸르딩딩한 색이고요. 이거보다 숫자가 낮으면 누런색, 뭐 오줌액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측정해보니까 무슨 백색점이 9100K까지 올라가가지고 와, 진짜 푸르딩딩하긴 합니다. 그리고 회색 화면에서는 밝기가 낮을 때는 켈빈 값이 거의 많이 넘어버릴 정도로 와, 이렇게 푸르딩딩한 보급형 디스플레이는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다행히도 iMusic에서는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자기가 직접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눈에 맞춰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게 조절해 쓰시면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비율은 16대 10의 해상도는 FHD급이고요. 화면 밝기는 400니트급, 색공간은 평범한 sRGB급으로 말 그대로 보급형 디스플레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 좀 전형적이지 않은 스펙이 있다면요, 바로 주사율이죠. 화면 주사율이 최대 90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구입할 때 가장 예민하고 좀 화가 나 있는 스펙이 바로 주사율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120Hz는 아니지만 그래도 60Hz랑 90Hz는 확실히 눈으로 볼 때 구분이 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스펙이거든요. 근데 10만원대 중후반, 어쨌든 1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태블릿에서 90Hz?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죠. 특히 전자책이나 텍스트를 많이 볼 용도로 구입할 제품이면 주사율이 굉장히 체감이 많이 돼서 이거는 진짜 다행이다 싶은 스펙이에요. 다만 요즘은 그 주사율도 주사율인데 화면 반사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AR 코팅이 되어 있는 보호 필름을 기본적으로 제공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가격대 생각하면 그냥 보호 필름 붙여서 준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지난 K11 때도 얘가 출시되고 나서 몇 달 지나니까 뭐 스코코라든지 좀비 베리어라든지 각종 보호 필름 메타에서 AR 필름을 따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제품도 출시 후에 한두 달, 한 5월 달쯤 되면은 AR 필름을 여러 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얘를 내비게이션으로 차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책 읽는 용도로 쓰실 거라면 전 저반사 필름 진짜 효과 확실하니까 저도 이 K11에 저반사 필름 따로 구입해가지고 붙여서 쓰고 있으니까 얘가 반사가 심해서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5월쯤에 저반사 필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성능인데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헬리오 G99 칩셋의 성능은 제가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별로 설명드릴 게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 게임들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을 정도는 되고요. 고사양 게임들은 옵션 타협해서 돌릴 수 있을 정도 되긴 되는데, 근데 저 이거 쓰시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태블릿으로 PC를 원격으로 제어해서 얘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툴은요, 태블릿에는 이렇게 문라이트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PC에는 선샤인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 태블릿으로 PC를 원격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몬스터 헌터와 같은 게임도 이걸로 굉장히 잘 돌릴 수 있고요. 게임패드 연결해서 해보시면 지원 속도도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침대에서 이렇게 맥세이프 태블릿 거실 때 태블릿 딱 붙이고요, 그리고 게임패드를 딱 들고 게임을 해보시면 와, 진짜 이게 신세계지.
멋지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그 게이밍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침대에서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소음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원격 지원이니까 소음 같은 거 하나도 안 나고요. 진짜 이런 8인치set 태블릿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내비게이션, 전자책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문라이트 돌리는 게임 용도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문라이트 게임하는 영상은 따로 영상을 찍을까 싶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분량상 좀 생략드리고 혹시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 아이뮤즈 K8을 쓰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하였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스피커예요. 이 아이뮤즈 K11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도 보시다시피 한쪽에 2개씩 양쪽 다 합치면은 총 4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스피커 품질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아니 10만원대 태블릿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 품질이? 할 정도로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 이 아이뮤즈 K8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 10만원대 태블릿 맞구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스피커 개수도 그냥 여기 하나 이렇게 2개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이거 내부도 제가 한번 뜯어서 보니까 이 K11에 들어가 있던 거랑 한 유닛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얘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볼륨도 줄어들고 공간감도 줄어들어서 확실히 이거 듣다가 이거 들으면 같은 10만원대 뭐 중후반대이긴 한데 소리가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물론 이제 8인치대 태블릿이란 특성상 무게를 줄이는 게 좀 더 중요하고 가격까지 생각하면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여튼 뭐 스피커는 좋은 소리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부를 뜯어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진동 모터처럼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태블릿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패드에도 진동 모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도 중고급형 모델에는 진동 모터가 있지만 고급형 모델에는 진동 모터 없는 제품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데 그것도 가성비 태블릿인데 이런 진동 모터를 넣어준다는 거는 키보드 타이핑할 때 이런 진동이 있고 없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 진동 모터 들어간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요 타이핑하는 크기도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이 제품의 좀 특이한 점이라면 이 제품은 출시 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2년, 보안 업데이트를 3년 동안 제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 K11에 들어가 있던 멀티태스킹 기능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바이패스 모드라고 충전기를 꽂았을 때 내부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기기로 바로 작동시키는 이런 바이패스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이건 진짜 의외네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패스 모드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기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 회로가 따로 설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급형 태블릿에서는 이런 기능 안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 아이뮤즈가 이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 때문에 제가 아이뮤즈 제품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요즘 중국산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말 그대로 중국 브랜드 제품이 정말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좋은데 아직까지 국내 브랜드의 태블릿이 이렇게 맞는 기능을 잘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계속 소개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아이뮤즈랑 저랑 직접 뭐 콜라보로 기획한 영상도 아니고 뭐 제가 비용을 받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품만 아이뮤즈에 써보라고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뮤즈랑 이 제품에 뭐 가격 협상을 해오지는 못했어요.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리 태블릿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많으니까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영상에 뭐 댓글 달아주시고 고정 댓글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이 아이뮤즈 K8이랑 요거랑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그립톡 같은 거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비록 디스플레이가 기본 세팅이 좀 푸르딩딩하고 스피커 조금 뭐 아쉽긴 하고 그런 아쉬운 점이 당연히 몇 가지 있긴 하지만 휴대성 좋은 8인치대 태블릿 중에서 이 정도 성능의 스펙 그리고 기능이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직접 구입하실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응모하셔서 이거 받아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직접 구입하시더라도 이 10만원대 중후반대 이 정도 가격이면 직접 사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돼가지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제품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